아직도 그럭저럭을 so so로 알고 계신 분들은 꼭 보세요. so so는 영어긴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영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쓰지 마시고 원어민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Not too bad. Not too bad. 자, 재벌은 영어로 재벌. 이 맞아요. 재벌이에요. 궁금하면 찾아보세요. 재벌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재벌이라고 하면 되는데 난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한국어 나 쓰기 싫다. 어떻게든 영어를 해보고 싶다. 가장 근접한 단어가 conglomerat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대기업이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똑같은 말은 아니고요. 그럼 뭐 재벌 2세는 뭐냐? son 이렇게 쓰냐? daughter 쓰냐? son, daughter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heir이라는 단어를 써요. heir. heir가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벌 heir 이라고 하면 재벌 2세가 되는 거죠. 목캔디를 영어로 뭐 neck candy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 미국에서는 기침을 이렇게 좀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cough 이게 이제 기침하는 거고 drop 이게 이제 떨어뜨린 거고 이제 기침 없어지게 하는 그런 캔디인 거죠. 캔디라는 말 안 쓰고 cough drop이라고 해요 그냥. 자, 이번에 학생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것들만 가져왔어요 한번. 딱 보시고 이거 다 발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첫 번째 거 they하고 they인데 차이는 뭐냐면 d 발음할 때는 혀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할 때 그 혀가 천장에 닿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사운드가 they 이렇게 나고요. they 얘는 거기서 시작 안 해요. 앞에서 시작해. 앞에 여기가 이렇게 해놓고 they 해서 요거 핵심은 이빨이 이렇게 닫히면 안 돼요. 안 닫히려고 혀 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닫히죠. 그래서 they 오케이. 자, 이번에는 ear하고 year예요. 두 개 발음이 똑같이 사운드가 들릴 것 같지만 사실 여기 y 있죠. year는 y 발음을 발음해줘야 되는데 얘는 모음이 아니고 자음이에요. 자음 중에 지읒하고 제일 사운드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어로 지어라고 발음을 하는 것처럼 지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빨에 원래는 이빨 이렇게 있으면 혀가 지열 할 때 닿아요. 이렇게 지열. 요거 안 닿게 이렇게 해놓고 이열 이렇게 해야 돼요. 혀가 안 움직여야 돼. 지읒을 하는데 그거 되시는 분만 요거 가능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ear 요거 ear 요거 year. 자, 우리 마지막 발음은 word 하고 world 하고 할 거예요. 얘가 더 쉬운 발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혀가 막 꼬여요. 꼬여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 요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은 war 있죠. war 전쟁 요거 다 돼요. war 그 다음에 d 하실 때는 혀가 거기 있죠.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d 꼭 똑딱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혀가 d word 혀가 앞으로 안 나와요. 그렇게 word 이렇게고요. 얘는 중간에 L 하나 더 있죠. 그거 한 번 더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천천히 가야 돼요. 이거 word까지는 다 돼요. word. 그 다음에 L은 혀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L. 오케이. L. 그죠?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서 word, L, D 똑같아요. D 이거. 천천히 해보면 word, L, D. world. 다시 world. 그렇게 합니다. 자, 원어민들은 하고를 얼마나 많이 쓸까요? 요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이 일화를 하나 얘기해 드리면은 감이 좀 잡히실 거예요. 캐나다에 있을 때 친구랑 싸웠는데 그 친구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막 쏘더라고요. Why are you doing this to me? How could you do this to me? Are you serious? 하다가 fuck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저를 보지 않고 딴 데다 보고 이렇게 살짝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게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좀 무게가 실린 쌍욕이구나 라는 걸 알고 많이 안 썼는데 이게 잘못 배우시면 진짜 재밌잖아요. 욕은 재밌단 말이에요. 잘 들어오고
그거를 막 입에다 붙여버리면 나중에 빠지기가 힘들고, 그러면 정말 이제 그렇게 막 보기에 좋지 않은 쌍욕을 항상 입에 담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조심히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버스에 앉아 있었을 때 누가 이렇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Do you mind if I sit here? 옆에 자리 있는 거 보고 만져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물어본 거죠. Of course. 라고 답을 했더니 이 사람이 앉질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기 우물쭈물. 왜 그랬을까요? Do you mind? 라는 뜻이 혹시 좀 싫으세요? 이런 거예요. Of course. 당연히 싫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of course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냐면 not at all. 전혀 싫지 않다. 반대로 얘기해줘야 하라는 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 좀 헷갈린다. 난 no를 no로 하는 게 헷갈린다. Go ahead. Go ahead는 하세요. 괜찮아요. 하려고 하셨던 거 그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약국 간판에 drugstore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drug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니까 가가지고 I need a drug 라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자, 이 drug은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그냥 약 아니고 마약류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medicine 있죠. medicine으로 가시면 됩니다. I need medicine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영어 채팅 줄임말 BRB, Be Right Back. 금방 다시 올게요. 자, 저희 학원 수강생 중 100명 중에 99명이 틀리는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죠. I'm not을 풀어서 얘기하면 I am not이 되죠. Aren't you를 풀어서 얘기하면 정답은 Are you not이 됩니다. 영어 채팅 줄임말이에요. WDYM.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어 채팅 줄임말 중에 RN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Hey Mr. Ian, when should I click like button? 보내시면 저는 RN 이렇게 답을 하죠. Right now. 이거 무슨 말이죠? 정답. I don't know. 모른다 라는 뜻이에요. 자, 크크크는 영어로 LOL, laugh out loud 라고 해요. 그러면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는 영어로 뭘까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LOLOLOLOL. 아니면 짧게 LMAO 라고 갈 수도 있어요. 얘는 약간 욕이 들어가요. Laugh my ass off. 내 똥꼬 빠지게 웃다. 자, 여러분들 요거 발음을 원어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 원어민들은 to 발음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어민들이 그렇다기보다는 미국에서 t 발음을 하기 힘들어 해가지고 이거를 좀 편의상 편하게 발음하려고 원어라고 바꾸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important 같은 경우도 t 발음이 잘 안 되니까 important 편하게 바꾼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영국에서는 want to라고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들은 편한 대로 원어라고 하셔도 되고 want to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통이 크다는 영어로 딱 떨어지는 말이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통이 큰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는지 요거를 아예 설명을 해버리면 좋은데, 통 큰 사람들 주로 뭐 어떻게 하죠?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he spends a lot of money. 아니면 he's a big spender. 돈을 크게 쓰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Are you gay? 그러면 제가 No, I'm not gay.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Are you not gay also means happy. Are you not happy with me? 그러면 그때서야 Okay, I'm gay. 이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친한 친구들끼리만 쓸 수 있는
아재 개그니까 혹시라도 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재미로 한번 알아두세요. Are you gay? 제가 오늘 알려드릴 표현은 간담이 서늘해진다 입니다. 정확하게 간담이 서늘해진다가 영어는 없지만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게 it sends 어떤 거를 down my 어디에 내 어디에다가 아래로 보낸다인데 바로 chills down my spine 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등골 얘기하잖아요. spine이 척추라는 뜻이고요. chills가 그 으스스함이에요. 으스스함. 그래서 그 으스스한 거를 내 척추 뒤쪽으로 등골로 쫙 내려보낸다. 그런 표현. 한번 읽어보죠. It sends chills down my spine. 자, 마지막 한마디도 못했다. 한마디도 못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하려고 하실 거야. 한마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A word 못했다. couldn't say a word.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거 말고도 제가 알려드릴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speechless. speech가 연설, 말이에요. 말less, 없다예요. 말이 없어요. 못해요. 한마디도 못했다. 그런 느낌인데 이게 놀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느낌으로 주로 쓰이는 단어고요. 이거 말고 진짜 요즘에 완전 원어민들한테 핫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mic drop 이라 그래요. mic drop. 마이크를 떨어뜨린 거죠. 언제? 얘기를 다 하고 마이크를 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마무리했어요. 너무 잘해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이젠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내려놔요. 내려놓고 이제 끝났다. 너무 잘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거는 너무 잘해서 뭐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가지고 그 상황이 진짜 진짜 한마디도 못할 만한 너무 얘기를 잘한 상황이었다 라는 걸 표현할 때 It was a mic drop moment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대추는 영어로 과연 뭘까요? 얘는 단어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단어예요. 대추. date. date라 그래요. 데이트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발음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date라는 이 과일이 주로 동양 쪽에 있어요. 그래서 Korean date라고 해야 좀 뭔가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date 기억하시고. 자, 뭐라보다를 영어로 하면 한 단어가 있어요. 그 한 단어를 쓰시면 되는데 바로 binge라고 해요. 이 binge는 원래 막 먹는 거예요. 폭식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거를 약간 미디어를 폭식한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binge가 동사로 I binged Netflix shows 이런 식으로 하면 넷플릭스를 몰아봤다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명사로 쓰시려면 binge watching까지. 그래서 I like binge watching on the weekend. 주말에 몰아보는 거 좋아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목이 잠겼다를 영어로 I have a in my throat 라는 표현이 있어요. 목구멍 안에 뭐가 있다 라는 거죠. 어떤 걸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frog. 개구리예요. 개구리.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그런 느낌의 소리가 목에서 난다. 이런 표현이죠. He don't know 라고 하는 원어민들이 있는데 He don't know where he's going. 답은 he doesn't know. 두 번째, she don't got no money, she ain't got no money. She ain't got no sense of style. 아니고 답은 she has got no money, she doesn't have any money. 3번, there's lots of people. Well, there's lots of people in this world. 아니고 there are lots of people. 그러면 원어민들이 바보라서 못 배워서 실수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구어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방언, 했어요 대신에 했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게 틀린 말인가요? 아니죠. 그들의 사투리인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영어는 틀린 영어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Do you want some Korean food? 이런 거에 대한 대답으로 찬성이라고 얘기할 때 agree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시죠? agree라는 단어 안 쓰고 여기서는 I'm down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누군가가 제안을 할 때, 특히나 놀 때 있죠. 외국인 친구하고 놀러 다니면서 뭐 어디 가자, 저기 하자 이렇게 할 때,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 때 I'm down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주량에 관련된 거는 항상 나오는 단골 질문이에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요거 질문을 할 때 주량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얼마나 많이 드세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How much can you drink? How many bottles of soju can you drink?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주량이 뭐 세다, 주량이 약하다 이런 거 가실 때는 나는 많이 먹는 사람이다, 뭐 적게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시는 건데 단어 중에 heavy drinker라는 게 있고요. 그게 이제 많이 먹는 사람. 그래서 나 주량이 세다는 I'm a heavy drinker. 나 주량이 좀 약하다는 moderate drinker. moderate이 적당히 먹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나를 깎아내지도 않고 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요거를 영어로 shop이었으면 제가 지금 이거 안 찍고 있겠죠. 얘는 영어로 shop이 아니고 hash라 그래요. hash는 조금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hashtag 들어보셨죠? hashtag. 요거에다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hash이고 뒤에 언급하는 그거를 tag라고 해서 hashtag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영어로는 hash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걸 가져왔어요. 멀티탭. 이게 만약에 영어로 뭐 multi-tab 이런 거였으면 제가 유튜브를 안 찍고 있겠죠. 얘는 영어로 요거 영어로 뭐냐면 power 이렇게 생기네. power고 이렇게 길다랗게 늘어져 있는 이런 형태의 것을 영어로 strip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power strip.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포인트로 두는데 얘는 길다란 요거 요런 걸 포인트로 넣어가지고 power strip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 요거 그냥 선 있죠, 선. 선이긴 한데 strip 말고 그냥 이런 이제 전선 전기가 들어가 있는 선이다. 그러면은 electric wire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 끝에 들어가 있는 요거까지 있다. 그러면은 power cord라고 그래요. 코드 꼽는다 그러죠. 코드 그렇게. 그 다음에 요거 콘센트. 콘센트는 영어로 콘센트 아니고 outlet이라고 해요. outlet. 자, 그래서 이 outlet에다가 콜드를 꼽는다라고 하면 영어로 plug the cord into the outlet. 아깝다는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되는 건 없어요. 한 단어로 감탄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Damn. 근데 만약에 설명을 하고 싶다. That was close. 이런 식으로 좀 가까웠다. 아까웠다. 거기 맞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도 설명 가능합니다. 자, 다행이다는 영어로 relief라는 단어가 있어서 That's a relief 라고 할 수 있는데 원어민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Oh, thank goodness. 자, 그 다음에 박수치다예요. 박수치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clap. 손뼉치다. 요건데 요거를 사용하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나는 박수 쳤다. I clapped. 끝인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이 applause가 박수고 give him 그한테 round는 많이 주라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많은 박수 부탁드려요. 이렇게 할 때 let's 앞에 하고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하든지 아니면 사회자가 딱 소개할 때 있죠. 저기 TV에서 연예인 올 때 그때는 짧게 갔는데 give it up for him 아니면 her let's give it up for him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 토크쇼 같은 데서 그렇게 박수치다에 관련된 표현들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응을 유도하다를 영어로 한번 해보죠. 호응이라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호응이 가장 간단한 걸로 가보면은 response, 반응,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고요. 아니면 호응 자체가 이제 박수 이런 거잖아요. 약간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applause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거나 해서 요거를 유도한다도 쉽지 않죠. 유도하다는 쉽게 가면 lead가 있고요. 이끌다. 아니면은 encourage라는 단어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조합해가지고 가시면 돼요. lead, a response, an applause 아니면 encourage, an applause 이렇게 가시면 되고 요렇게 하는 거 말고 이제 원어민스러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work the crowd. crowd가 군중이고 이거를 작업하는 거죠. 군중들을 작업해서 이렇게 호응하도록 만들어낸다. 이런 뜻으로 work the crowd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유용한 표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가 영어로 뭔지 물어보셨었는데 요거 do you happen to 라는 게 있어요. do you happen to 한 다음에 동사 넣어주시면 혹시세요?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거죠. 혹시 제 이름 아세요? 그러면 do you happen to know my name? 이렇게 아니면 혹시 구독하셨나요? did you happen to subscribe to my channel?
자, 애매하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번역하려고 하면 진짜 안 나와요. 번역 아니고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야, 너 걔랑 뭐 사귀는 거야? 그랬을 때, 아, 잘 모르겠어. 애매해. 그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해당하는 영어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Not sure. 이렇게 해서 문장으로 가실 거예요, 이거를. I'm not sure if I'm dating her.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애매하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났다. 영어로 큰 일을 big trouble를 써요. 그래서 I'm in big trouble. 근데 원어민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Damn it. 자, 이번에도 우리 학생분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요모조모 뜯어보다. 요런 말들 참 저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긴 한데 요모조모 뜯어본다는 게 두 가지 표현만 아시면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자세히라는 말. 자세히 그리고 이제 살펴보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아셔야 이걸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자세히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디테일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 디테일. 그죠? 그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in detail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기억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아마. 요거 아니면 뭐 carefully라는 거. 조심스럽게를 약간 자세히의 느낌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가까이 세세하게 본다는 느낌으로 closely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 carefully, in detail, closely. 요거랑 살펴보다를 또 알아야 되는데 살펴보다가 일단 제일 쉬운 거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 보는 거 look 있죠. look 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look만 해가지고 look closely 이렇게만 해도 사실 뭐 look carefully 이런 식으로 해도 요모조모 살펴보다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서류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look over라는 표현이 있어요. look over나 go over라 그래요. 요거 서류에다가 쓸 수 있는 표현들. 그래서 요거 가지고 look over carefully 이런 식으로 하시면 서류를 꼼꼼하게 살펴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결함입니다. 결함. 얘는 단어가 있지만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문제인데 요거 flow라 그래요. 그냥 발음이 flow라고 하고 요건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결함이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약점, 그죠? 약점이나 이제 안 좋은 점으로 갈 수 있어요. 결함이라는 게 그 제품에 뭔가 이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안 좋은 점 이게 제일 쉬워요. 안 좋은 영어로 bad, 점, point 이렇게 가는 게 쉽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3번 정성스럽게. 자, 이런 단어들은 감정어잖아요. 감정어. 그럼 감정이 담겨있는 단어를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가 이거 뜻을 알겠다 싶은 단어를 쓰셔야 되는 게 좋아요. 일단 정성스럽게 상황을 살펴보면 정성스럽게 뭔가 포장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 정성스럽게 뭐 편지를 쓴다든지 이런 걸 거예요. 그런 것들은 주로 나의 마음을 담죠. 나의 마음. 마음 영어로 뭘까요? 마음. 마음이 영어로 일단 뭐 mind라고 알고 계신 분 계실 텐데 mind는 정신. 그거 말고 heart. 이거 가지고 쓰시는 게 제일 이걸 표현하기가 좋은데 with 한 다음에 함께 나의 마음과 함께 my heart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자연스러운 표현으로는 여기 all까지 넣어줘야 좀 자연스러워서 with all my heart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니면 비슷한 단어로 좀 어려운 단어로 wholeheartedly heart 전체 heart가 담겨져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oleheartedly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 착각하다. 착각한다라는 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잘못 알아본 거죠. 잘못 알아봐서 약간 실수를 한 거예요. 실수.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오해. 착각을 한 게 내 착각이었어. 이거는 내가 오해한 것 같아.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실수라고 가면 mistake가 있죠. 오해로 가면 misunderstanding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는 내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다. 그러면 I mistook him for someone else. 이렇게 가고요. 오해하는 거는 그냥 I misunderstood it.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성길에 차가 막힌다. 귀성길 괜히 어려 보이지만 그냥 고향 가는 길이죠. 고향은 hometown. 가는 길. N은 on the way to. 그래서 on the way to my hometown 여기까지 on the way to my hometown 차가 막혀요. 차가 막힌다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 traffic jam. 트래픽이 댐처럼 붙어있어 따닥따닥 그런 거 아니면 비동 이제 동사로 써가지고 아예 문장으로 I'm stuck in traffic. 트래픽의 stuck은 stick이 원래 꽂혔다 수동태로 돼서 나 교통 상황에 지금 꽂혀있다 옴짝달싹 못하다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는 it's bumper to bumper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bumper, 앞범퍼 있죠? 뒷범퍼랑 bumper to bumper 완전 붙어있다. It's right next to everyone 바로 옆에 있다.
그런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차가 안 막히시길 바라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추석을 맞이해서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차례. 차례가 제사 일종이잖아요. 저 제사부터 보면은 제사가 그냥 기억을 하는,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이 메모리얼이라고 하고요. 기념하는, 기억하는 메모리얼.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세레모니가 있고요. 약간 세레모니 하면 좀 밝아요. 결혼식, 졸업식 이런 느낌이 약간. 그리고 리추얼이 있는데 리추얼은 좀 무거워요. 뭔가 종교적인 의식, 행사 이런 것 같은데 원하시는 대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메모리얼 세레모니 괜찮아요, 충분히. 요거를 한다. 그래서 I have a memorial ceremony 이렇게 가실 수 있고, 차례 조금 다르죠. 요거랑 플러스 뭐가 있잖아요. 더 감사함 표시하고, 그죠? 요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Pay respect to our ancestors. 자, ancestors가 조상님들, 우리 조상님들한테 respect가 존경을 pay respect 하면 존경을 보낸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가신 분들한테 쓰는 거고, pay respect to. 돌아가신 분들께 나의 어떤 존경심을 담아서 표시한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차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분께서 길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갖고 왔어요. 첫 번째 거부터 수영장 갔다 와서. 수영장 갔다 와서는 이 갔다 왔다 예전에 했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표현하시면 돼요. 갔다, went 이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영장 갔다 와서는 내가 I went to a swimming pool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는데 스위밍 풀 생각 안 나시면 그냥 place 쓰셔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swimming place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갔다 왔다라는 그 후에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다가 after 써주시면 완벽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말 통하니까. 자, 이제 2번 피부가 안 좋아졌다. 피부부터 봐야죠. 피부는 영어로 다 아시는 skin이에요. skin. 그냥 skin 하시면 되고요. skin이 앞에다가 my라는 게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 생각 안 나시면 안 붙여도 괜찮아요. 그냥 my skin이 안 좋아졌다. 좋아지다 안 좋아지다 이거 이제 좋게 되다, 나쁘게 되다 요건데 되다 영어로 아시면 돼요. 되다가 get가 있고요. become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쓴다고 치고 과거형이니까 got 같은 거 쓰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got 쓰시고 안 좋아진 거니까 bad. 이건데 이거에 이제 비교급으로 worse라는 게 있어요. 보통은 이걸 써요. worse가 더 안 좋아진 거거든요. 원래보다. 그렇게 쓰는 게 좀 자연스러워서 got worse. 그래서 my skin got worse.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른 것도 다 괜찮아요. my skin became bad.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나 수영장이 내 피부에 영향을 끼친 것 같다. 말이 좀 길지만 사실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같다 영어로 I think. 이게 제일 쉽죠. I think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I think swimming pool, 수영장 스위밍풀이었고 스위밍 풀이 이 영향을 끼치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기서 영향을 끼치다. 얘가 표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쉬운 거를 여러분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ffect. 영향 끼치다라는 단어 한 단어예요. 그래서 swimming pool affects my skin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have an effect on. 어디에 효과가 있다. 어떤 영향을 주다 이런 뜻으로 swimming pool had an effect on my skin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이게 effect 말고 impact를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 좀 충격이었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세 번째 가장 이제 단어가 쉬운 것들로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do something 무언가를 하다 to. 이 to가 좀 헷갈려서 do something to예요. 이게. 그래서 무언가를 어디에 하다 이런 식으로 swimming pool did something to my skin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공강을 영어로 하면 대학교 때 그 쉬는 시간 있죠. 중간에 한번 텀. 영어에는 없어요. 이런 말 없고 우리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한 2시부터 4시까지 공강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이 뭐냐면 2시에 수업이 끝나요. 그리고 4시까지 수업이 없어요. 그거 얘기하시면 돼요. I finish class at 2. 그리고 I have no class until 4. 한 단어로 알고 싶다. 이거를 중간에 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break time. I have break time between 2 to 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고민 중이다를 영어로 하면 고민 자체를 영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어 없어요. 고민 영어로 번역이 없어요. 제일 비슷한 거 생각 중이다. 이게 제일 비슷해요. 그나마. 그래서 I am thinking about it. 근데 원어민들은 그럼 어떻게 쓰냐? 이렇게 안 쓰고 원어민들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원어민들은 I'm not sure yet. 이렇게 가요.
자, 거슬린다를 영어로 한번 쉽게 한번 해보면 이 단어 자체가 좀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쉬운 단어는 짜증난다가 제일 쉽겠죠. 그래서 짜증난다로 가면 annoying이라는 단어 있고요. bothering이라는 단어 있고. So it's annoying, it's bothering. 난 좀 더 거슬린다에 가까운 표현 알고 싶다. 그러면 it gets on my nerves가 있어요. get on이 도달하다는 뜻이고 nerve가 신경, 내 신경들에 막 도달한다. 그것이 짜증나게 그렇게 되고요. 이디엄 중에 조금 천한 표현이긴 한데 it's a pain in the ass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엉덩이에 있는 고통 빼낼 수 없고 짜증만 나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내 성격은 외향적이다 영어로 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My personality is 이렇게. 아니고요. 내 성격 얘기할 때 I'm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I am, I'm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외향적이다는 outgoing 이렇게가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일단 없고 거의 뭐 자기소개서에나 나올 법한 My personality is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건 그런 화법이니까 이거 이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I'm outgoing 단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extroverted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MBTI에서 E라고 하죠. E. 보고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거 마찬가지 안 쓰는 단어이고 안 쓰는 단어니까 E 생각하지 마시고 outgoing. 이건 실제 성격 검사할 때만 써요. 성격 검사할 때만. 자, 여기까지. 첫 번째 다짐하다. 다짐하다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걸 쉽게 한국어를 변환하는 거예요. 이거. 변환하면 결심. 이런 말도 있고 결심도 좀 어려울 수 있죠. 결심 말고 뭔가 이제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속. 다짐하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 뭐 약속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아니면 뭘 하기로 강하게 결정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데 결정하다의 제일 쉬운 단어는 decide. 약속하다 제일 쉬운 단어는 promise. 그래서 나는 올해 꼭 영어를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러면 I decided to study. I decided to study. 마찬가지 I promise. 그 다음에 다짐한다는 게 스스로한테 하는 거잖아요. So I promise myself. 나한테 promise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나한테. Promise myself to study. 영어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거 약속. 그 다음에 두 번째 엄살이 심하다. 엄살. 이 엄살은 어려워요. 이걸 다 엄살이 영어로 없어요.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 아는 단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보통 막 엄살이 심한 사람들의 그 행동의 특징을 보면 막 뭐 울어요. 우는 척을 하든지 이렇게 막 하기 싫어 이렇게 울잖아요. 약간 뭔가. 제일 쉬운 거는 엄살 부리지 마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stop crying 이러면 엄살 부리지 마가 되고. 근데 만약에 그는 항상 이럴 때마다 엄살이 심하다. 그 he cries 운다로 표현하면 엄살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he always cries when something happens. 뭔가 일어나면 꼭 울어. 그 엄살이 심한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너무 이제 어린애처럼 아기같이 행동한다. 그래서 act like a baby. 애기처럼 행동한다. 엄살 심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ry를 좀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make a fuss. make a fuss가 이제 뭔가 난리를 피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별일 아닌 뭔가 일이 있을 때 별일 아닌 걸로 난리를 피운다. make a fuss. 그리고 별일 아닌 걸로 할 때는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걸로부터 make a fuss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어렵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쉽게 cry를 쓰시면 엄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번 동기, 직장 동기, 학교 동기 그런 동기인데 예전에 했었어요. 선배, 후배 이런 거 했었는데 어차피 외국 그 서양권에는 선후배의 개념이 없고 마찬가지 동기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실 친구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를 친구니까 그냥 프렌드인데 그렇다고 그냥 프렌드랑 좀 다른 건 직장이나 학교랑 연결돼 있죠. 뭔가 어떤 기관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친구의 단어가 또 있긴 해요. 일단 기본적인 친구는 프렌드고 이런 뭔가 좀 엮여있는 프렌드를 mate라고 해요. 그래서 mate가 이런 게 있죠. 뭐 classmate 그러면은 학교 구부, 뭐 schoolmate 반 친구, 학교 친구 이런 식으로 mate라는 단어가 있어서 요거로 가면은 뭔가 동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schoolmate, 뭐 classmate 이런 식으로. 직장은 그렇다고 workmate라고는 안 하고 work에서는 진짜 사실은 친구라기보단 같이 일하는 동료니까 coworker라는 단어가 있죠. coworker 아니면 이제 뭐 colleague라는 단어가 있어요.
colleague도 마찬가지 직장, 학교 다 쓸 수 있는 단어 이건 coworker는 직장만 쓸 수 있는 단어 그렇게 해서 이런 단어들 가지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냥 어렵다 그러면 friend 라고 하시고 포기하셔야 돼요. 이거. 동기를 얘기를 못해요. 아니면은 두 번 얘기할 수 있죠. He is my friend and we went to the same school. We went to the same workplace.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정확하게 똑같은 연도에 들어갔다 이것까지를 굳이 표현하실 필요도 없고 그들은 왜 굳이 그걸 설명하지라는 느낌이니까 어차피 그냥 같은 학교 갔다 그 정도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은 이럴 바에는 입니다. 이럴 바에는 딱 봤을 때 이거 영어는 없겠다는 느낌이 이제 드실 거예요. 우리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그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을 그대로 번역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얘를 포함하는 문장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내 어학연수를 하겠다. 우리 학원에서 하고 있는 국내 어학연수 그죠? 해외에 가는데 비용이 막 엄청나게 들어요. 엄청나게 들고 특별히 영어적으로 효과가 뭐 있지 않다라고 들었어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국내 어학연수 하겠다.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여기 이럴 바에는 볼 게 아니라 차라리 하겠다. 요거를 봐야 돼요. 요거는 영어로 있거든요. 차라리 하겠다. 얘를 영어로 rather라고 해요. 근데 이럴 바에는 특별히 뭐가 없어요.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그래서 rather than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그럼 뭐뭐보다는 차라리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어쨌든 이 rather를 떠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쓴다고 하면 I would rather 같이 쓰거든요. 이렇게 하겠다가 would예요. So I would rather study domestically 국내에서 than abroad 해외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내 항사 하겠다. 그냥 선택하다라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바에는을 무시하고 그냥 보다는으로 무시하고 선택한다. I will 아니면 I would choose to study in Korea. 한국에서 공부하는 거 선택한다. 그러면은 요거 무시하고라도 사실 말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I would study in Korea 만 해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좀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럴 바에는 또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잔소리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생각보다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nag라고 하는데 이거 생각 안 나죠. 안 나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꿔보면 talk 이걸로 갈 수 있어요. talk 잔소리가 뭐냐면 talk를 똑같은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잔소리가 뭐 챙겼니? 학교 갈 때 가방은 챙겼니? 아니면 숙제는 했니? 뭐 직장 구한다더니 취직은 했니? 이런 이제 뭔가 똑같은 그런 뻔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alk about만 아시면 이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talk about the same thing 똑같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계속 again and again and again 다시 계속해서 한다. 아니면은 over and over 이것도 계속해서라는 뜻이고 on and on 이런 것들도 다 계속 똑같이 계속 약간 잔소리 느낌이에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쉽게 talk about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연하지 않는다. 일단 뭐 연연 이렇게 뭐 찾아봐야 사전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연연하지 않는다를 어떤 식의 내가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면 상대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죠? 그래서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상대방이 뭘 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크게 어떤 뭐 감정에 휘둘리거나 마음을 많이 쓰거나 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쉬운 말로는 상관 안 한다.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조금. 그러면 I don't care. 이렇게 가면은 연연해하지 않는다 표현할 수 있는데 뭔가 그 느낌적으로 이게 나는 좀 이거 뭔가 느낌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그대로 써도 괜찮아요. feel 있잖아요. feel. I don't feel 여기다가 뭐 about 같은 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거 care도 마찬가지인데 care about it 이런 식으로 그냥 I don't really feel too much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나는 그렇게 느낌을 갖지 않아. 여기에 느낌도 있지만 공감이라는 뜻도 있고 얘는 뭐 여러 가지 느낌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feel이라는 건 동정이라든지 뭐 연민 다 여기 feel이라는 한 단어로 복잡한 단어 쓰지 않고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나는 care이라는 단어가 뭔가 내 느낌적으로 안 맞아. 그럼 느낌이라는 단어 그냥 써버리면 된다는 거 여기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단어 중에는 linger라는 단어가 있어요. linger가 연연해 하는 거예요. 동사로 연연해 하다. 그래서 lingering feeling 이러면 그 연연해 하는 감정이니까 약간 미련 같은 거예요. 좀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내가 정확한 이 뜻을 알고 정말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써볼 수 있죠. I don't have any lingering feelings about him.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2번, 사람 간의 거리를 두다. 참, 단어 말 자체가 지금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지금 오늘 보면. 그죠? 사람 간의 거리를 두다를 어떤 아는 단어로 표현했을 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까를 보면 가장 간단한 단어로는 이런 게 있어요. I don't, 사람을 잘 안 만난다. 아니면 만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친해지려고는 안 한다. 막 그렇게까지 막 알려고 안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죠. 일단 안 만나는 거면은 I don't see. 보통 뭐 meet 쓸 수 있는데 meet 보다는 see가 좀 더 감성적이에요, 단어가. 지금 여기도 감성적이잖아요. 감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I don't see others.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안 보는 거니까 not much. 뭐 I don't see others much often. 나는 다른 사람들을 뭐 자주 안 본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친해지려고 안 한다. I don't try. I don't try가 되죠, 여기선. I don't try to be close. be close가 친하다니까 여기 be close. 이거 써가지고 I don't try to be close 이렇게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알려고 한다. 상대를 알려고 한다가 get to know라는 표현이 이제 서로 뭐 알아가다 이런 표현이어서 I don't try to get to know others much. 그렇게 많이 막 뭐 하려고 안 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아니면 진짜 이 글자 그대로를 나는 어떻게 좀 살려보고 싶다. 거리를 두다가 keep a distance 라고 하는데 이거 살려가지고 I keep a distance from others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가면 물론 뭐 말이 괜찮아요. 괜찮고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를 둘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 수 있는 거라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을 마치고요. 3번, 소름이 돋는다. 소름 돋는다는 소름이 영어로 뭐지? 이렇게 찾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표현을 할까? 이 상황을 전달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름 돋는 상황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름 돋는 상황. 소름 돋는 상황이 뭐 두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막 무서워서 공포 영화 보면 막 소름 돋잖아요. 아니면 하나는 깜짝 놀라서 와, 이런 일이? 이런 신기한 일이? 이러면서 이제 놀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두 개를 그대로 표현하면 가장 쉬운데 I feel scared. 무섭다. I feel surprised. 놀랐다. 무섭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영화 보면 when I watch a movie 소름 막 돋아. I feel scared. 그냥 무섭다. 물론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소름을 내가 표현을 못했는데 잖아요. 소름을 표현을 못해요. 거의 한 80% 정도밖에 뭔가 전달을 못한 느낌이에요. 그게 외국어의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이게 모국어에 있는 표현들이 있고 외국어에 없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80%만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영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견디질 못해요. 뭔가 있을 것이다. 나는 이거 80% 해가지고 뭔가 석연치 않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외국어라는 게 그래요. 그 영어적인 부분에서 찾아야 돼, 따로 이런 비슷한 것들을. 근데 일단은 아는 단어가 많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가장 최선인 것 같고, goosebumps라는 게 있어요. goosebumps. goose가 거위, bumps는 뭐 혹 같은 거예요. 혹. 거위 혹 뭐냐, 이거 좀 뭐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닭살. 소름은 없지만 닭살 돋는다, 이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닭살로 갈 수는 있죠. 그래서 I get goosebumps 할 수 있는데 이 단어 잘 생각 안 날 거예요. 하시다 보면 이거 잘 쓰이는 단어도 아니고. 그래서 자, I feel scared, really scared. 좀 살리고 싶다, really scared.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얘기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쉽게 하려면 한 문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문장, 세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걸. 자, 일단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런 거 있죠. 눈물이 흘렀다는 할 수 있잖아요. I cried. 나 울었다. 나도 모르게 이걸 모르겠잖아요. 근데 문장으로 가면 쉬워요. I didn't know that. 내가 울었다. 그걸 몰랐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쉽지 않죠. 한 번에 가려고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cried not on my purpose. 내 뭐 의도, 목적은 아니다. 내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어려워. 어려우니까 하지 말고 그냥 I didn't know that. 사실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엄마 몰래 친구랑 놀았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I hung out, 놀았다. 이거 놀았다 우리 예전에 영상 했었죠, 이거. I hung out with my friends. 친구랑 놀았다. 그리고 엄마는 몰랐다. My mom didn't know that. 이렇게 하면은 쉽죠. 한 번에 하려고 한다.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이것도 아니에요. 따로 써야 돼, 따로. My mom realizing. 그거를 알아채지 못한 상태로 난 놀았다. 어렵죠. 뭐 behind my mom's back. 엄마 뒤에서 몰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려워요. 다 어려우니까 그냥 my mom didn't know that. 요게 제일 깔끔하고 싶다라는 거. 선천적으로 일단 단어 자체가 어려워 보이잖아요. 이거를 한국어 자체를 일단 쉽게 바꿔줘야 돼, 이거. 나는 선천적으로 운동을 잘한다. I'm good at exercising. I'm good at sports. 근데 선천적으로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마찬가지 두 문장으로 표현하면 괜찮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잘했죠. I was good at sports when I was young, and I am good at sports now. I'm still good at sports. 이런 식으로 약간 설명 돌아가면서 하시면 편하고 좋고, 단어로는 제일 쉬운 단어가 naturally.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I'm good at sports naturally.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표현들이 있는데, 자, 이거 가보죠. I'm born with 뭐로 태어났다. I'm born with athletic body. 이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몸과 함께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선천적으로 나는 운동을 잘한다. 이게 되겠지만 이게 매 문장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쉽게는 naturally 한다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문장으로 나 어렸을 때 잘했다. 나 태어났을 때 잘했다. 지금도 여전히 잘한다. 이런 게 제일 쉽다라는 거. 특히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헷갈려요 좀. specially가 있고 especially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자. 나는 영어를 특히 잘한다. 특별히 잘한다. 라고 하면, 그러면은 I specially를 써요. I especially speak English well. 이러면 특히, 특별히 나는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런 거 있죠. 나는 여러 가지 언어를 좋아하는데 I like many languages, but 특히 나는 그 중에 영어가 좋아. 할 때는 but specially 아니고 especially I like English the most. 이렇게 돼요. 청약으로 넘어가죠. 청약. 이런 청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일단 서양 쪽에는 청약이라는 게 없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데, 일단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청약에 만약에 당첨됐어요. 청약에 당첨됐으면은 내가 그 아파트를 산다고 지원을 했는데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원하다라는 단어 알아야 돼. 지원하다. 어떤 걸 지원하다라는 단어는 apply라고 해요. apply.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 지원할 때도 I apply for company 이렇게 가요. 그런 것처럼 청약을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I applied for apartment 이렇게 되는 거죠. I applied for an apartment. 그리고 나서 내가 그게 됐어요. I won it. win이 당첨되다요. 내가 apply를 했는데 당첨이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데, 뭔가 복잡하고 어렵다 그러면 그냥 아파트 샀다 이러면 돼요. 깔끔하게. I bought an apartment. 이러면 쉽죠. 근데 이제 약간 다르긴 하잖아요. 그래서 난 설명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거 저도 모르겠다. 그냥 일단 결론만 얘기하자. 결론은 내가 아파트 됐다. 내 아파트다 이제. This is my apartment.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충분히 청약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을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차이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honestly, to be honest. honest 들어간 애들은 감정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 Honestly, I don't like it. 안 좋아해. 감정 표현. Actually는 사실 전달. Actually, this is not good. 이거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팩트를 얘기하면. 팩트 전달이고 감정 전달. 그래서 이 두 개는 회화할 때 했습니다. 말할 때. 그 다음에 in fact, 사실은 as a matter of fact.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것들은 정보 전달이고 상대가 잘 모르셨나 본데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발표할 때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frankly는 좀 강해요. 강한 말. 뒤에 나오는 말은 frankly, I don't care. 나 신경 안 써. 그러든지 말든지. 좀 센 말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강, 약. 장마철이면 엄청 습하죠 또. 습하다도 단어가 있지만 생각이 잘 안 나요. 단어는 humid라고 해요. humid 생각나시면 하시면 좋고, 그래서 it's humid예요. 날씨 관련한 거 무조건 앞에 it 붙여요. 그래서 it's rain이었고, it rains였고, it's humid, it's hot, it's cold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서 humid 하시면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결과로 얘기하면 편해요. 습하면 어떻게 돼요? 땀이 많이 나죠. 땀이 많이 난다. 땀 나다 sweat예요. I sweat a lot. 그러면 땀 많이 난다. 습하다를 표현하는 거죠. 단어를 몰라도, 그죠? 아니면은 좀 젖잖아요. 습하면은 몸이 젖든지 뭔가 이제 좀 찝찝하고 젖잖아요. 그 wet라는 단어도 충분히 거기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I get wet이나 뭐 it's wet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이제 습하다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humid 없이도. 그렇게 wet라는 단어랑 sweat 두 가지 기억하시면 습하다 표현할 수 있어요. 열대야. 밤에 잠이 안 오죠. 너무 더워서. 열대야인데 요거 단어가 있긴 해요. 잘 기억 안 날 거예요. 열대라고 하면 열대 과일 같은 거, 뭐 열대 주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tropical이라는 단어 들어봤을 거예요. tropical. tropical juice, 그럼 뭐 그런
열대 지방에 있는 과일, 뭐 주스 같은 거, tropical fruit 이런 식으로 쓰는데 마찬가지 열대 야도 tropical night라고 하면 되는데 tropical 단어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밤에 너무 덥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열대야다라는 거를. 그래서 it's too hot at night. 밤에 너무 덥다. 이렇게 하면 열대야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열대야라 잠을 못 잤다. I couldn't sleep because it was too hot at night yesterd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더위 먹다. 더위 먹다. 이거 먹는 거 아니죠. 실제 먹는 거 아니니까 eat 쓰시면 안 되고 have도 안 써요. have 안 쓰고. 이건 아예 새롭게 가야 돼요. 더위 먹다는. 그래서 일단 더위가 영어로 뭐냐? 더위는 heat예요. hot는 더운인데 heat는 명사로 열기, 더위 이렇게 돼요. 그래서 heat를 써가지고 어떻게 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단어가 있긴 한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날 거야 아마. 자, 일단 더위 먹다는 get overheated 라고 해요. over가 너무 지나치게 heat를 당한 거죠. 더위를. 그렇게 해서 더위 먹다가 되지만 생각이 안 나시면 일단 더위 먹은 그 증상 얘기하신 거. 아까 습한 것도 증상 얘기했죠. 땀난다. I sweat a lot. 더위 먹은 것도 증상이 뭐예요? 좀 아픈 거잖아요 사실. 뭐 메스껍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상은 sick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I'm sick. 나 아파. 왜요? 너무 더워서. Because it's too hot. 이렇게 하시면 더위 먹었다 표현할 수 있어요. I am sick because it's too hot.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에어컨 없이 못 살아. 진짜 이러신 분들 많죠. 저희 학원에도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면서부터 부채질을 시작하죠. 부채질을.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담요 덮고 계신 분들도 있고 계속 있으면 추우니까 또. 아무튼 에어컨 없이 못 살죠 여름에. 그래서 요거를 아시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못 살아도 아셔야 되고 에어컨도 아셔야 돼요. 일단 쉬운 거 에어컨부터 갑시다. 에어컨은 영어로 일단 에어컨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에어 컨디셔너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줄여서 얘기해요 항상. AC라고. 그래서 에어컨은 영어로 AC예요. 자 이제 못 산다면 하면 되겠죠. 살 수가 없다. can't live. 할 수 없다. can't 쓰시고 live 살다 쓰시고. 그래서 I can't live. 살 수가 없다. 에어컨 없이. 없이 영어로 without이라고 해요. without. 그래서 I can't live without AC.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without 생각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에어컨이 없다면 if I don't have AC. I can't live.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갈 수 있죠. No AC, no life. 이렇게 갈 수도 있고죠. 그래서 어쨌든 AC 기억하시고 live랑 live를 어떻게 뭐 못한다, no, can't 이런 거 생각하시면 표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어컨 수 없어라. 자 이번에는 처연하다를 영어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이 단어 뜻 자체가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거 어려운 말이고 근데 이거 딱 봤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 이런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랑 가장 근접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떠올리면 사실 좀 슬픈 느낌이잖아요. 슬픈 느낌. 그래서 sad.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에요. 만약에 그녀는 처연한 웃음을 지어 보였어. 뭐 이런 이제 시적인 표현을 하고 싶으면 sad smile이라고 하시면 she gave a sad smile.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은 처연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할 수 있는데 나는 sad 이건 안다 다른 거 없냐? 그죠? 좀 어려운 단어들을 원하시면 형용사 같은 라인으로 hurt breaking이라고 하면 마음이 깨지는, 그죠? 마음이 아픈. 요거 sad보다 조금 더 센 감정이에요. 그냥 슬픈 거 아니고 진짜 막 마음이 그런 거고 그거에 더 강한 거 hurt wrenching이라는 게 있어요. wrench는 진짜 쥐어짜는 거예요. 막 심장을 쥐어짜는. 얘는 그냥 부서지는 건데, 그죠? 훨씬 더 센 거. 이렇게 해서 같이 알아두시면 내가 뭔가 더 좀 깊은 감정 같은 거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제 형용사들 말고 진짜 깊은 슬픔이 있어요. 깊은 슬픔. 그걸 영어로 sorrow라고 그래요. sorrow. 그래서 뭔가 처연하다가 깊은 느낌으로 알고 싶으시면은 sorrow라는 단어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요리사다. 진짜 실제 요리사라기보다 뭐 내가 우리 집에서는 내가 요리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할 때 영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 I'm a good talker. 이러면은 말 잘하는 사람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 이렇게 ER 붙이면. 그래서 여기다가 잘못해서 I'm a good cooker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뭐 종종 있어요. 요거 이렇게 가면은 뜻이 달라져요. 아예. 얘는 밥솥. 그래서 I'm a good cooker. 그럼 난 좋은 밥솥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요리사 뭐냐? 이거 비슷한 거 중에 그냥 쿡 있죠. 쿡. 이게 요리하다도 있지만 요리사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I'm a good cook 이렇게 해야 나 요리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진짜 요리사 직업을 얘기하실 때는 뭐 쿡도 되지만 셰프라는 게 있죠. 셰프라고 하시면 되는데 뭐 나 원래 요리 잘해 뭐 이런 거 할 때 I'm a good 뭐 cooker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간혹 계셔서 그거 아니고 I'm a good cook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장했다 해서 요리하다가 쿡이니까 I cooked 김치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김치 요리했다 그죠?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cook이라 하면 익히는 거예요. 익힌다라는 거는 불을 일단 써야 돼. 불을 써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김치 같은 경우는 뭔가 불을 써서 하진 않죠. 애매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cook 말고 다른 단어를 써서 이제 요리했다를 쓰는데 make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made가 이제 make 과거이니까 I made 김치. 그래야 나 김치 요리했다, 김장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cook이 아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요리는 부대찌개다.
일단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I like로 시작하시면 좀 이거 만들기 쉽지 않고 my favorite이라고 시작을 해야 이거 만들 수가 있어요. my favorite. 그 다음에 요리, 여기 어려워요. 여기 뭐 쿠킹인가? 아닌지 붙이면 대충 명사 되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dish라고 해요. 접시 있죠, 접시. 그 접시를 한 접시, 두 접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접시에 요리가 담겨 있으니까 요리 한 품목, 두 품목 얘기할 때는 dish라는 다른 단어를 자주 써요. 그래서 my favorite dish is. 그다음 요거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지 이거? 찌개가 뭐 stew인가? stew고 부대면 troops인가? troops, stew 이러면 되나? 이렇게 이제 번역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음식 이름 같은 거. 근데 음식 이름은 번역을 했을 때 그 나라에 실제 비슷한 음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아예 매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갈비 같은 경우는 번역을 해버리면 pork rib인데 돼지갈비랑 폭립이랑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pork rib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음식 이름은 그대로 한국어 음식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는 게 제일 우리 음식도 알리고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불고기, 떡볶이 이런 거 많이 알렸잖아요. 똑같이 그냥 다른 음식, 좀 흔하지 않은 음식일지 하더라도 일단은 그 한국어의 고유한 음식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음식 사진 같은 거라도 이제 검색해서 보여주신다든지 그렇게 이제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죠. 어쨌든 얘는 그냥 부대찌개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하고 궁금해하면 사진 보여주든지 같이 가서 먹든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은 this and that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this and that. 만약에 나는 뭐 이것저것 샀다 이런 거 할 때 I bought this and that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한 단어로 표현하자고 하면 영어에서 stuff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tuff가 그냥 뭐 이것저것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 이것저것 샀어 할 때 영어로 I bought some stuff 라고 하면 아주 깔끔하게 한 방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 요청하는 뭔가 이제 영상, 주제 이런 거 있으시면 편하게 알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고 간다를 언제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나하고 그하고는 항상 오고 가던 뭔가 선물이 있다. 아니면 오고 가는 어떤 정이 있다. 오고 가는 좋은 말 속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오고 간다 이렇게. 오고 간다가 사실은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come and go라고 쓰진 않고 나눈다, share 아니면 exchange. 선물 같은 게 오고 갔으면은 we always exchange our gifts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정이 오고 갔다. We share our feelings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고 실제로 사람이 여기에 오고 간다 뭐 그런 거 쓸 때는 실제 이거 그대로 쓰긴 해요. 진짜 오고 가면은 come and go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언제 쓰냐면 people always come and go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은 항상 오고 간다. 이게 실제로 그 장소에 왔다가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맨날 사람들은 나한테 왔다가 또 사라지고 나를 떠난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요거 오고 가다. 눈치를 챘다 라는 단어는 notice라는 게 있어요. notice가 알아채다라는 뜻이 알아채다, 눈치채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이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더 나아가서 뭐 눈치 좀 챙겨라. 눈치 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너 눈치 좀 채라 하는 거로 갈 때 take a hint라는 단어도 있어요. take a hint. 그러면 힌트를 좀 내가 힌트 줬잖아.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take a hint. 힌트 좀 채, 알아채.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서 이런 단어들 각각의 단어들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vibe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쉽게 무난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눈치보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일단 이거 그냥 뭐 came and went 이렇게 쓰면 좀 이상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이제 우리 채널을 계속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이대로 쓰기에는 조금 이게 실제로 왔다가 간 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영어에서는 굳이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을 하지 않고 한 단어로 표현을 주로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 왔다가 갔다 이렇게 두 개 하는 걸 좋아하는데 영어는 한 방에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럼 한 방에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영어에서 잠깐 들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왔다 갔다를 들렀다 해서 stop by 아니면 drop by 이런 걸 쓰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들렀다 이거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은 he was here 여기 있었다 근데 간 거지 이제 그래서 왔다 갔다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들렀다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우유부단한 거를 또 쓸 수가 있어요. 우유부단한 거는 영어에서 indecisive라는 게 있는데 단어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나는 결정을 잘 못해. It's hard to decide something.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눈치 빠른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quick, 빠르게, witted. wit가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wit 있는, 재치 있는 거죠. quick witted, 그럼 빠르게 이제 wit 있게 이거를 눈치채서 뭔가 행동을 잘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He is quick witted 이런 게 있고,